커피 한잔 하면서 즐거운 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상반기 한국 디카 시약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와 펭귄 사무실에 와서 이여산 발행인, 그 다음에 박우담 주관님 모시고 정말 뜻깊은 그런 즐거운 디카시에 관한 담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여기가 정말 그 하나의 어떤 문학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늘 올 때마다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또 우리 셋이 있지만 지금 앞에는 우리 편집장. 김성진 진중문회 회장이면서 편집장, 또 이루시 경남 디카 시인협회 사무국장님도 저기 지금 저희들의 대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그 표지인물 특집으로 공강규 시인을 모셨는데, 공강규 시인을 모신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발행인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강규 시인은 정말 초창기부터 디카시 운동에 앞장서 주시고, 또 제1회 디카시 작품상도 수상을 해 주셨는데, 이 공강규 시인에 대해서 한국 디카 시인협회 김종애 회장께서 또 글을 써주셨네요. 네. 공강규 네. 시는 네. 디카시 1세대 디카시의 네. 최전선에서 아주 그 디카시 이정표를 세우는데 같이 같은 이렇게 교수님하고 네. 같이 앞장서서 이렇게 디카시 부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공강규 시인의 그 디카시가 네. 교과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로 네. 그 2019년도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세 문제가 나오고 해서 우리가 공강규 시는 디카시의 아주 핵심적인 네. 발전에 중요한 분이다 해가지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디카시도 좋고요. 네. 우리 박주관님께서 또 이행기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또 이행기 문학상, 이행기 디카시 신인문학상 이런 것들을 주재하고 계시면서 한국 디카시학 주관으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번에 이 2023년 상반기 한국 디카시학 편집 방향이랄까 뭐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요 시인들이 아주 복교원이라든지 이위발 뭐 이런 분들이 쭉 수록되어 있네요. 지금과 같이 좋은 시인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이번 후에는 네. 작년도 우리 한국 디카 시학하고 개감 시학 펭귄과 경남 도민신문과 함께하는 네. 제1회 시춘문의 상승자 TV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 디카 시학 작품상 김학로 선생님 얼마 전에 수상하신데 또 언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좋은 분들이 승인해주고 좋은 작품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4, 5채 나왔는데 더더욱 앞으로 더 많은 발전적 변신을 해서 독자님들께 찾아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특집일로서 한국 디카 시학 문학상 수상자 특집이 나왔는데, 김학로 시인의 독작인데, 김학로 시인은 이 한국 디카 시학을 통해서 제1회 디카시 평론 부문도 수상을 하셔가지고 디카시 제1호 평론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 시단을 대표하는 그런 시인께서 디카시 평론가로 또 이렇게 출발을 해 주시니까 디카시로 봐서는 정말
큰 힘이 되는데 그와 관련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우리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김학로 시인께서 뒷가시 평론가로 데뷔할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그런 뭐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김학로 네. 씨는 예. 뒷가 시집을 이번 독자까지 내면 네 번째죠.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많이 뒷가 시집은 제일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그 김학로 씨는 일반 시로서도 네. 뭐 전국적으로 네. 명성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은 네. 뒷가 시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의 매일 예. 그래서 그분 생활이 네. 뒷가 시와 함께하는 생활이다. 네. 이럴 정도로 네. 김학로 스님 뒷가 시를 네. 대단히 생활의 일부분으로 네. 그렇게 이제 문학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평론가들이 있지만 뒷가 시를 전문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쓰고 네. 또 뒷가 시의 평론을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네. 전문가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마침 김학로 스님이 네. 먼저 네. 평론으로 네. 이렇게 뒷가시 우리나라 1호면 세계 1호 아니겠습니까? 세계 뒷가시 평론가 세계 1호로 네. 이제 뒷가시를 한번 평론해 보겠습니다. 전문으로. 네. 그래서 좋다고 네. 우리한테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일이고 해서 네. 그래서 김학로 스님을 뒷가시 평론가로 네. 예, 모시게 됐죠. 정말 뒷가 시인으로 최근에 뭐 등단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평론가로는 제1호가 아직까지는 혼자밖에 안 계신데 물론 뒷가 시 평론가로 등단은 안 하셨지만 시론가 중에서 뒷가 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김학로 시인 같은 분이 뒷가 시 평론가가 됐다는 것은 정말 뒷가 시로 봐서는 경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 이 회장님께서 제1회 뒷가 시문학상입니까? 예. 복효원 시인 이번에 받으셨죠? 아니 김학로 스님 김학로 시인 시와 편견 문학상은 복효건 시인이고 이해고 제1회 뒷가 시 문학상은 김학로 시인이 또 받으셨군요. 네. 그게 그 독작이라는 뒷가 시집으로 묶여 나왔죠. 예. 네. 시가 82편을 응모하셨어요. 그 대단한 시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시집 할 때는 너무 2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조금 뺐습니다. 네. 시가 이제 60편 조금 60편 정도 해가지고 독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150페이지짜리 시집이 나왔습니다. 한국 뒷가 시학 시선 시리즈로 한국 뒷가 시학 문학상 수상집으로 수상집으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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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이 나왔군요. 예. 네. 어쨌든 1,000,000원이죠. 예, 상금은 1,000,000원이고 시집을 내드리고 시집까지 내드리고 정말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정말 우리 이 회장님 뒷가 시를 위해서 또 문학 발전을 위해서 사제를 그렇게 틀어서 이렇게 우리 문단에 기여하는 공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어디에서 이 포청장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학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앞장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발전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들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제가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밀어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다. 시간에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그 어떤 문학의 네.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네. 될 수 있다면 조금 스포트제 해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내 문학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네. 또 제가 뭐 크게 제 형편이 그 뭐 넉넉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미 그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어서 네. 이 분야에 뭐 얼마간의 사제를 아예 네. 다른 맘 못 먹게 아예 그냥 딱 그 이어놓고 네. 그래 한국 디카시학 문학상과 네. 시화평전 문학상 네. 그 다음에 신춘 경남 도민신문 신춘문예 네. 이 상금이라든지 네. 이런 거 다 1년에 하여튼 이거 다 하니까 한 7, 8천만 원 제 사재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이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그 특히 디카시 같은 경우에 개간 디카시 하나밖에 없고 그건 개간지지만은 지면도 이렇게 좀 한국 디카시학에 비해서는 볼륨도 작고 그런데 이 반년간 한국 디카시학이라는 이 디카시 전문지를 창간해 주셔가지고 디카시 운동장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또 이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디카시 운동을 한 10년 정도는 더 앞당겨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늘 좋은 말씀만 듣기보다는 또 오해가지고 잘못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일 하면서도 오히려 뭐 비난받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디카시 운동 초창기에는 이 운동이 오히려 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금은 디카시 때문에 우리 문학의 집행이 많이 넓어졌습니다만은 그런 걸 상당히 혼자만 그런 그 아픔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슴에 묻고 지냈는데 우리 이 회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심정도 저와 어떤 동병상련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우담 주관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기 신기념사업 회장도 지금 맡고 계신데 정말 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행기 시인을 내세우고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지만은 그 이행기 시인의 그 문학적 업적을 잘 선양하고 또 개성하고 그걸 통해서 진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일을 이행기 시인 기념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이행기 문학제가 제 몇 회가 됩니까? 올해가 네. 13회고 13회입니다. 왜냐하면 13회고 네. 다시 복근행기에 네. 지금 올해 4회째입니다. 네. 우리 박주환님이 회장을 맡아서 한 것은 4회째 그렇죠. 예. 박주환님이 정말 그 기념사업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이행기 문학제가 더 아마 위상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이번에 이행기 문학상은 혹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까? 아직은 결정이 밝혀도 아니에요. 아직은 났는데 아직까지는 그 보도자료 낼 그거는 네. 진주시와 네. 서로 협조 관계에 대해서 네. 밝히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누구였죠? 전년도에는 최문자. 최문자 시인이었죠. 그 앞에는 제일 먼저 김혜순 시인이 2000년도고 김혜순 시인. 그 다음에 강희건 교수. 네. 그 다음에 정가리 평론가. 정가리. 네. 작년에는 최문자. 이제 올해 또 그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동률에서는 어떤 그런 또 아주 좋은 분이 이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가겠죠. 어쨌든 그 이행기 문학제에서 이행기 디카시 신인문학상을 제정해 준 것도 굉장히
디카시로서는 아주 정말 그 경사스러운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행기 디카시 신인문학상을 제정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네. 고성에서 시작할 때부터 디카시 은절리를 맴돌았는데 네. 디카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복잡하고 다단한 시대에 살면서 네. 문자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네. 고급 독자들한테는 그게 독해가 돼도 일반 대중들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서 마침 디카시를 갖다가 저희도 첫 해에는 일반 100일장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네. 6월 달에 주로 하는데 중간고사하고 겹치고 그 학생 동원이랄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네. 그 힘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뭐 코로나 관계없이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애들로 참여시킬 수 있느냐. 네. 방도를 모셔가는 끝에 네. 어차피 디카시는 밖에서 하나 안에서 하나 네. 요는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올리기 때문에 네. 가겠구나 하는 그 장점을 갖다 디카시의 장점을 캐치하고 주변에 또 선생님들이나 또 시인들한테 짬을 구해가지고 디카시가 그런 점이 좋다. 그래서 디카시의 지금 보폭이 넓게 발전을 하는가 동시에 우리 비행기 김사협회에서도 디카시를 채택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디카시는 진주 고성뿐만 아니고 진주 문화입니다. 지금 한국 디카시하고 진주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학 교수도 진주 시인이고 안 그렇습니까? 진주서 문화의 토대를 갖다가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의 강의에도 강의도 하시고 진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주 시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카시가 지금 오늘 심사를 해보니까 참 좋은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점점 초등학교 학생들 질이 좋아졌다. 디카시 수준이. 그래서 속으로 저는 심사에 참여는 안 하고 참관인으로서 볼 때 그 수상작이랄까 요걸 갖다 정리해본 결과 점점 디카시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학생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 디카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디카시의 미래를 보는 듯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행기 디카시 신인문학상이 근있는 이행기 문학제에서 이행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 정말 디카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회장님께 한국 디카시학 그 부산 본부가 지금 그 결성됐다는 걸 제가 부산일보를 통해서 봤는데, 부산 쪽에 디카시 인프라가 굉장히 그 확장된 걸 확인했습니다. 뭐 서울 쪽에도 그렇고 한국 디카시학회가 굉장히 그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디카시 인프라를 그 확장시키고 있는데, 한국 디카시학회 부산 본부 결성을 하면서 또 영광도서에서 그 디카시전도 크게 하셨죠. 그와 관련된 걸 좀 한번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부산에서 영광도서에서 지난 3월 달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원래는 4일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을 더 연장해가 일주일을 했는데 열리면 한 3천여 명이 그 관람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산에서 디카시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이나 디카시의
어떤 디카시를 어떻게 창작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 디카시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는데 좀 이바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부산에서 영광도서 이제 그 문화홀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9층에서 이제 1기, 2기, 3기 이번에 3기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만은 3개월씩 해가지고 그 디카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 같이 가가지고 디카시를 제가 뭐 같이 이렇게 디카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발전하기 위한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요. 디카시는 말 그대로 디지털 카메라와 시가 합쳐진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카시도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발전이 돼 나가려 하면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조금 더 사진의 품질이라든지 시적 언술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자꾸 그 문학으로서의 확고한 이치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전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은 그동안 디카시 수료한 사람들이 한 70여 명 이제 됩니다. 그래서 70여 명 중에서 한 40명으로 한국 디카시학 부산본부라는 걸 왜 본부라고 했냐면 각 구 단위에서 뭐 앞으로 디카시 지 모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게기 때문에 부산본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서면 문화거리에 한국 디카시학회 부산본부 사무실도 마련하고 그래서 부산이 디카시 붐이 지금 일고 있고 또 부산일보나 또 영도신문이나 부산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디카시가 소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리 박주관님한테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박 주관님은 경남 디카 시인협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한국 디카 시인협회 처음으로 이제 지부가 경남을 중심으로 이제 경남 디카 시인협회를 만들었는데 물론 우리 이 사무실에서 그때 결성했죠. 경남 디카 시인협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 경남 디카 시인협회에서 이행기 디카시 시인문학상 주제했죠. 앞으로 그 계획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디카 시인협회를 갖다가 두고 보니까 별 큰 일이 없어가지고 보신 끝에 어차피 이행기 기념 사업에서 그 우리 디카 연구소나 한국 디카 시인협회에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참에 경남 디카 시인협회의 그 행사로 잡아가지고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남 디카 시인협회 어떤 기간지도 한번 내시고 뭐 그렇게 해야. 그래서 동지를 하나 엔소리 하나 내가지고 디카 시는 해가지고 하면 요즘 디카 시 일반 시 문자 시는 몰라 디카 시는 접근하기에 따라서 손쉽게 되기 때문에 청탁해가지고 지금 여차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제일 먼저 지부로서 경남 디카 시인협회가 결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부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 전범을 좀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장시간 우리 이렇게 즐거운 계기 없이 정담을 나눴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조목 하나 찾아와서 또 더 좋은 일이 생기면 한번 또 같이 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